미국 언론 역시 어느 정도 좀 약간 언론 플레이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다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란 언론은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너무 바이어스 네. 된 뿐만 아니고 뭐 단순히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나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예전에 있었던 우드로 위선 대통령처럼 너무 현명한 사람으로 네. 보장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사업가예요. 이란이 원하는 거 뭐냐면 정전이에요, 휴전 아니에요. 이란 측의 요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의 요구랑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이 사실 끝나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중국이 미국 아니에요. 세계 백권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중국 보기에는 미국이 걔네들 잘 때렸어요? 그럼 걔네들 석유를 누구한테 팔지 못하는데 내가 가서 싸게 사야지. 왜냐면 내가 그 싸게 석유를 살 때는 미국은 나한테 뭐라고 못할 거야. 왜냐면 나도 어느 정도 등치가 있어. 네. 근데 그 나라에 붙어있는 다른 나라들은 미국 쫄아가지고 못 사요. 이 정도 관계예요. 중국한테는 이란이 그렇게 얼음팔이었으면 엄청나게 지원을 했어야 되고 뭐 방공 미사일도 설치시켰어야 되고 뭘 했어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거는 미국이랑 상관없어요. 이란이 혼란에 빠지면 이란이 너무 힘들다. 제정신 차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 구르드 애들이 안에 들어가서 땡깡을 부리게 돼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종전의 카드로서 다 너가 원하는 거 해줄게 대신 이건 나한테 내놔 할 만한 카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의 이란 사태 그 정황을 명확히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바쁜 알파고 시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혹여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2004년에 16살에 한국에 왔던 튀르키예 출신, 그러나 지금 현재 한국인을 기여한 전직 튀르키예 언론의 한국 특파원, 지금 현재로서 프리랜서 중동 전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댓글에 이상한 것들 많아요. 뭐라고들요? 무슨 거절에다가 기자 버릇을 하냐. 아, 저는 서울대학교 석사를 마쳤고요. 예. 원하신다면 졸업 증명서까지 다 제시해드릴 수가 있고, 괜찮아요. 예. 그리고 한국문화관광부로부터 발급된 미신 기자 카드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2016년까지. 예. 네. 아시겠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부러 옷을 잘 안 입는 줄무늬 옷을 입고 네. 왔어요. 아니 오히려 뭐 어울리신 거예요. 왜냐면 줄무늬 옷을 자주 입으셔서. 근데 오늘 저도 오래간만 좀 약간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사를 못 하시잖아요. 네, 라마단이니까 낮에는 섭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식사도 못 하시는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 혼자 커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히려 좋아요. 눈 앞에서 누가 먹어야지 이 먹는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야, 수련. 그 수련이 그게 이 라마단의 의미군요. 예. 그렇군요. 오히려 커피만 아니고 맛있는 음식까지 드셨으면 먹방으로 진행이 되셨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어제 마침 우리 YTN 스튜디오에서 만났잖아요. 잠시 인사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중동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네. 갖도록 기자님께 질문을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하메네이 암살이에요. 네. 이 하메네이 암살, 이것은 결국 오히려 미국에게 좌충수가 되는 선택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돼요. 네.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그렇죠.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마네이는 예, 그 나라의 수장이 아니었어도 하나의 신학자로서 자기 밑에 제자들이 있고, 이란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하마네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다른 방송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 고향이 튀르키예에 있잖아요. 네, 하마네이 주권한다면 우리 고향에서 크게 좀 약간 대리 장례식, 좀 약간 애도의 행진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가게 다닐 때도 일부 가게들에다가 이렇게 하마네이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일 것 같고, 그리고 딱 그 시아파 결의 마냥 순교된 거잖아요. 네, 역시 우리 지도자가 우리 결의 마냥 순교가 됐다라는 그러한 행복하고 분노가 동시에, 그래 이건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감정이 아직
그렇게 반미 아니더라도 완전히 반미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제일 대표적인 사례는 파키스탄에서 카라치에 있는 미국 영사관이 파키스탄에 있는 시아파 애들로부터 기습 당했는데 이제 경찰이 그걸 막으려고 충돌이 일어났는데 9명 죽었어요. 네, 그거 하나 제일 기본적인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핵이에요. 네. 저는 너무 특이합니다. 그 신기하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서양 언론에서는 이란이 핵 개발한다, 네. 핵 꼭 가질 거다, 핵이 있어, 아니면 그러면 6개월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공습을 했잖아요. 12일 전쟁 막판에.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핵이 없어요, 우리가 다 없애버렸어요 했는데 그럼 6개월 안에 생긴 건가? 아니면 그때 거짓말 하신 건가? 하여튼 그 서양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조금만 이란을 알면, 이란 내부적인 상황을 알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네. 이란에서 하마네이야 법령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정확한 현지 발음으로는 파트파라고 하는데 이 법령은 정요 명령이랑 똑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정요 명령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라마다니까 못 마시잖아요. 네. 제가 지금 이거 못 마시듯이 하마네이를 따르는 이란에서도 그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 법령에서는 핵 개발은 이슬람에 어긋나다라는 이런 식으로 법령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마치 율법처럼. 예, 맞아요. 율법이에요, 그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하고 싶은 이란 혁명 수비대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겠죠. 근데 그 정의가 있는 한 자기 지필로 쓴 그 법령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하고 관련된 직원들이 그걸 어떻게 움직여요? 아무리 그걸 어르신이 좀 과했다 해가지고 우리는 몰래 핵 개발하자고 하는 혁명 수비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정의가 있는 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법령이 좀 무효예요. 그럼 이제 핵 개발을 자체적으로 못 하던 나라였는데. 네. 그렇죠? 네. 핵 그 법령 자체가 무효화되면서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그렇죠, 뜻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전쟁 와중에 하마네 안 죽고 조금 더 정상적으로 주고 가는 그런 시나리오였다면 네. 아들한테 안 넘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들이 지도자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이걸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좀 약간 바램 아니고 이걸 증명할 만한 수많은 신호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일설에 다르자면 자기 유언도 있대요. 네. 내가 죽으면 절대로 아들을 세우지 마라. 왜냐면 본인도 금요일 예배 때 설교할 때 몇 번이나 그 얘기했어요. 우리 혁명은 세습을 없애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세습을 하고 가냐. 네.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내부적인 상황을 아는 사람들도 그거 알아요. 저 아들이 이렇게 권력을 얻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아들이랑 친했던 혁명 수비대 사람들을 다 비리를 잡아가지고 숙청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들이 지도자 됐어요. 근데 아들이 지도자 됐다는 거는 물론 아들로서의 나름 뭐 의미가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혁명 수비대가 완전히 좀 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입김을 놓았다 뭐 완전 좀 주도권을 네. 갖게 됐다는 신호예요. 자, 그러한 이란이 더 미국한테 유리할까? 아니면 온건파가 정권을 잡은 이란이 더 미국한테 유리할까? 물론 미국의 그 공습 때 아들 하마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나요? 안 죽었죠. 네. 네. 그러니까 빨리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네. 베네수엘라 사태처럼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 베네수엘라는 원래 이제 1500년대 좀 넘어가가지고 스페인이 와서 거기 있는 현재 마야 문명, 잉카 문명을 이제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식민지를 설치하고 다음에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현지 이제 그나마 남았던 마야 사람들하고 스페인이 아프리카로부터 데리고 왔던 흑인들하고 좀 하나의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 공동체는 나폴레옹 전쟁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족보 없는 나라 베네수엘라하고 몇천 년의 역사가 있고 네. 제국 경험이 있는 이란이란 똑같이 좀 지급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판한 거네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란도 이렇게 너무나 정상적인 나라는 아닌데 네. 베네수엘라만큼은 아니다. 네네. 근데 적어도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메네이라는 이 인물이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란을 공격한 게 아니라
종교를 공격한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베네수엘라 사태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렇죠, 것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전 아니 그렇게, 베네수엘라에 있는 정권이 어떤 정교적인 아니면 네. 너무나 탄탄한 이념적인 걸로 생긴 나라가 아니에요. 북한도 아니에요. 그렇죠. 베네수엘라는. 네. 북한에서 그나마 너무나 강력한 공산주의하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주체사상, 김씨 일가에 뭔가 섞여 있는데 베네수엘라 그만큼 더 짙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뭔가 좀 얽혀설켜 있는 정권도 아니고 물론 본인이 마두로는 제가 이제 최근에 와서 베네수엘라 방송국들을 봤었거든요. 네. 왜냐면 전쟁이 오고 있으니까 내부 사항을 좀 알라고. 네. 그래서 본인이 자꾸 자신을 좀 약간 구세주처럼 꾸미운 영상들이 베네수엘라 방송에 나오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것을 몇 년 혹은 몇십 년 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몇백 년 동안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마두로가 갔는데 뭔가 없잖아요. 그냥 부통령이 정권을 잡았어요. 네. 그것도 미국이랑 협력해요. 그럼 지금까지 지금 말씀 주셨던 것에서 그리고 아까 카메라가 온 하기 전 단계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지금 언론이 네. 주로 이제 미국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언론을 통해 이 중동 사태 상황을 전해 듣는 사람들로서는 오해하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다. 그냥 솔직히 말하자면 네. 제 이 사태 터지기 전에 제 채널이 20만 좀 넘었거든요. 네. 그냥 지금 30만 되기 직전이에요. 네. 불과 한 일주일 안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늘 하던 걸 하고 있거든요. 뭐 물론 굳이 좀 약간 TMI 부르자면 어떤 유튜브 업체가 네. 구글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지금 공짜로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썸네일이 예쁘게 나오는 거는 그분들의 작품이긴 한데 예. 근데 단순히 썸네일 예쁘게 나온다고 해서 채널 구독수가 그렇게 네. 오르는 거 아니고 그렇게 댓글들도 보시면 너무 좀 약간 칭찬하는 댓글들이 많은데 저도 좀 약간 의아했어요. 와, 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지? 근데 이제 최근에 방송들을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제 순서가 안 되고 제가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 이제 앞에 계신 분들 하는 얘기들을 들었는데 물론 그 중에서도 이란 전문가, 중동 전문가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안보나 아니면 뭐 군사 전문가나 아니면 미국 정책 전문가 분들이신데 이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일단은 들린 정보가 많아요. 왜냐면 지금 전쟁 중이다 보니까 미국 언론 역시 어느 정도 좀 약간 언론 플레이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다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란 언론은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바이어스 돼 있는 거죠. 너무 바이어스 된 뿐만 아니고 뭐 단순히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나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예전에 있었던 우드로 위선 대통령처럼 너무 현명한 사람으로 보장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사업가예요. 그렇죠. 뭐 무슨 좀 약간 행정학이나 역사학 교육이 너무 깊으신 분도 아니고 사업가이다 보니까 옆에 있는 비서실장들 중에 한 명이 와서 설득을 하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사업이니까. 왜냐면 사업은 골든타임인데 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아 이때요. 이때 좀 떨어져서 그때 주식 이런 거 사업이에요. 그래서 나타니엘가 와서 얘기한 거야. 야, 우리 자리를 잡았다. 알아요. 하만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지금 우리는 죽이면 이란이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보기엔 그래요. 우리는 마두로를 생포했는데 베네수엘라 이렇게 무릎 꿇었어요. 그럼 똑같이 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좀 약간 실감이 없는지 이해를 했던 타이밍이 뭐냐면 이제 무시타바 하만이 선출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했어요. 아,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이 선출됐는데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 나한테 물어보고 뽑아야 돼요. 이 정도로 이란 상황으로 좀 약간 아니 물론 좀 약간 세게 보일 수가 있어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얘네들 물파다 하겠다.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 나는 다음 지도자를 인정 안 해요. 나한테 물어보고 니네들이 다음 지도자를 찍어야 돼. 이 말이 이란 현실 이거는 누구였지? 그 사람 이름 까먹었는데 지금 갑자기 까먹었어요. 그 미국에 있는 트럼프랑 한때 좀 약간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해결록이 나왔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약간 반감이 있어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란이란 협상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물어봐요. 거기 있는 사람들 누구냐? 이제 신학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수적인 사람들이요. 우리도 보수적인 사람들이야. 그러면 말이 통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 너무 많이 좀 약간 현명함을 찾고 있어요. 미국과의 이 전쟁에 있어서 물론 미국이 전쟁을 현명하게 할 때도 있고 그냥 해피닝으로 할 때도 있어요. 네. 제일 현명하게 했던 거는 시리아 내전이에요. 진짜 철저히 그렇죠. 사전 준비를 해가지고 너무나 철저히 계획을 짜고 중간에 바이든이 있더라도 이 전쟁이 그리고 뭐 오바마 때부터 시작이 됐던 전쟁인데 딱 이렇게 13년 만에 그 아사드 정권 무너졌어요. 근데 이번 전쟁은 해피닝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캐치하냐면 보통 펜타곤이 찍소리 안 해요. 근데 이번 사태 때 자꾸 펜타곤 안에서 이제 약간 불만이 있다는 거 내부적인 그 폭로들을 통해서 자꾸 펜타곤 말 뉴스들이 뜨거든요. 이거 뭐냐면 국방부 보기엔 이건 위험해. 왜냐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완전히 집중을 하면 원래 우리의 제1차 표적이 어디에 중국인데 갑자기 중국 뭘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드가 간다는 거 말이 돼요? 그건 어렵다. 아니 이거 진짜 좀 약간 한 번 좀 생각해봐야 돼요. 한국에 있는 사드 그렇게 힘들게 싸우면서 설치가 됐는데 이 사드가 갔어요. 이거 말이 되냐고. 그럼 중국과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예. 사드가 만약에 그쪽 간다면. 예.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혹은 뭐 SNS에서의 어떤 글 그게 다 기사화되니까 많이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기사를 많이 접하는 거죠. 그럼 마치 그게 사실인 것 마냥. 사실이고 현명함을 찾아요. 그 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네. 그렇지는 않고 아니요.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 본심이에요. 그 시간은 본심이에요. 그럼 어쨌든 지금 이런 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쩌면 후회하고 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밀리고 있다. 잘못 일을 저지른 것 같다. 이런 뜻인가요? 밀리다는 거는 이제 어떤 시점에서 봐야지 밀리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미국이란 뭐 중국, 러시아 정도는 아니라면 그 누구나 미국이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네. 미국은 너무나 예.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는데 근데 미국이 예상치 않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약간 임시적인 패닉 예. 이 정도로 이란 사람들이 올인을 할 거라는 건 생각 안 했어요. 호르무즈를 봉쇄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을 쑤실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거 다 진행이 됐어요. 맞아요. 네. 자, 이제 정말 궁금해지는 게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네. 그 해군 나왔거든요. 군대를. 네. 우리 예. 한국인 남자는 다 군대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이제 그 대잠전이라는데 잠수함을 상대로 하는 훈련 때는 네. 폭뢰수 역할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기뢰가 이슈가 됐잖아요. 네. 기뢰. 근데 제가 그냥 군사 전문가는 전혀 아니지만 그냥 폭뢰수였던 사람으로서 이란이 기뢰를 그렇게 많이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했다라는 것도 의심스럽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다 해제했다라는 말도 사실은 의심스러워요. 네. 둘 다 의심스러워요. 좋은 말씀이에요.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란이 기뢰를 안 뿌릴 거는 아니에요. 이란도 기뢰를 뿌리는 카드가 테이블 위에 있는데 근데 네. 이란이 그동안 했던 전쟁의 이 흘러온 흐름이 있잖아요. 네네.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란이 카드들을 하나씩 꺼내요. 하나씩 꺼내다 보니까 예. 이 단계에서는 아직 그 기뢰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란이 그 기뢰 카드보다 조금 더 연한 카드를 썼어요. 일부러 거기 있는 몇 개 배에다가 공격해가지고 애들아 여기는 위험해. 쳐들어오지 마. 해가지고 완전히 봉쇄 아니더라도 한 7-80% 정도 봉쇄를 하면서 세계적인 경제가 얼마나 흔들린지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기뢰 얘기가 왜 나오냐? 이것도 제가 이란 공군 출신 근데 지금 반종으로 지켜서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네.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일단 영상에 나왔잖아요. 영상들을 보시면 이란이 기뢰를 뿌릴 만한 그런 보트들이 있어요. 좀 약간 스피드 보트? 네. 그 보트들이 멈춰 있어요. 뭘 하다가 공격 당하는 거 아니고 그냥
어디에 멈춰 있는데 공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지뢰를 뿌렸다는 얘기를 아직 증명할 만한 거가 없고, 물론 이란의 지뢰를 뿌릴 수 있는, 지뢰들을 뿌릴 수 있는 스피드보트를 공격당해서 그건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지뢰 얘기 왜 나오는데, 일단은 세계적으로 이란에 대한 반감을 더 많이 키우고, 그리고 지뢰가 진짜 뿌린다는 과정이라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 지뢰가 이거 저기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제거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제거할 수 있는 거는 나토 안에 있는 해군 부대 말고는 없어요. 예, 그렇게 이 계기로는 나토도 이 전쟁을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 그 얘기했어요. 그런 꼼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어요. 정말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막 고조되고 있는데 네. 이미 우리 기자님께서 조사를 해주셨었는데 특히 이제 혁명수비대 네. 뭐 혹자의 말로는 결국 혁명수비대 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씨가 말라야만 그래야만 전쟁이 종식될 수 있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혁명 수비대가 씨가 말라야라는 말하고 이란에 있는 신정 체제가 붕괴된다는 말 똑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는 신정 체제를 말 그대로 이제 수비하기 위해서 있는데 네. 이란 그 혁명 수비대가 씨가 말리는 순간 이란에 있는 신정 체제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 이란에 있는 신정 체제가 있는 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있을 거고, 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있는 한 이란에 있는 신정 체제가 있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분리시키면 안 되고. 좋습니다. 분리시키면 안 된답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계속 배웁니다. 아니. 자, 그러면 저도 이 중동의 뭐 역사 문화적인 것에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서양이나 아시아에는 좀 더 익숙한데 그래서 계속 여쭙는 건데 특히 기자님께서 향후에 이란의 운명이 뭐 시나리오가 6대 3대 1이다. 네. 이 표현을 써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60% 가능성, 60% 가능성에 해당하는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은 이제 이란의 장기적인 시나리오가 단기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죠. 네. 장기적인 시나리오는 그거 631 혁명 수비다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조금 더 강력한 이란이 나오는 거. 3%는 개혁파이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네. 조금 더 부드러운 걸로 넘어가는 거. 근데 아직도 반미일 거고 아직도 이란 신정체제일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1% 예. 뭐 시리아화가 되는 거. 빨리 미국이 시리아 내전처럼 아니고 단장 모든 애들한테 무기를 뿌려가지고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지상국인들 도입해가지고 이란을 쪼개버리는 거. 그러면 지금 6대 3대 1의 가능성을 놓고 보셨으니까 네. 그런 시나리오로 전개된다고 가능성으로 할 때 일단 뭐 우리가 중동 전쟁 언제 끝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 중동 전쟁 언제 끝날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견해는 있어요. 네. 언제쯤 끝날 것 같다. 거시경제적인 결에서 네. 그렇게 의견은 저도 몇 번 드리긴 했는데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그렸을 때 중동 전쟁의 시나리오는 가능성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은지. 지금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말을 단장 지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터질 때도 제가 이스라엘한테 시간이 얼마 없다. 이건 한 달 안에 끝나야 돼. 네. 근데 한 달 안에 안 끝나면 오래 갈 거다. 여기다 마찬가지예요. 이란에 미국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4 아니면 6주 걸릴 거라고 했는데 맞아요. 4주, 6주 안에는 안 끝나고 싶죠. 네. 근데 4주, 6주 안에 안 끝나면 오래 갈 거예요. 이것도. 안 끝나면 오래 간다. 마치 러우 전쟁처럼. 네. 제가 가볍게만 말씀드려볼게요. 저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중간 선거 전략상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간 선거이고 그럼 그 중간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미중 정상회담이다. 3월 말일 날 있는. 그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쟁이 계속 지속되는 와중이라고 한다면 무산될 소지마저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드시 끝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시나리오를 그리고는 있어요. 물론 그 의지대로 될 거라고 보진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게 거의 4주에서 6주 사이랑 또 맞물리기도 하고요. 군사작전상. 그렇게도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이란 사람들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꾸 카드를 크게 던져요.
오늘도 이란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전쟁을 끝내려면 세 가지 네. 이 뭐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두 번 다시 이제 전쟁을 안 할 거라는 제대로 된 약속. 예. 그리고 우리 피해 보상. 예. 우리 피해 보상 줘야 돼. 예. 그리고 우리 핵 건농축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 주셨던 핵 무기를 제조할 수 없는 그 법의 나라에서 그 법이 바뀌었으니까 아 모르지. 그 무시다바 하면에 아직 그걸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말 안 했지만 아니지만 예. 건농축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 세 가지 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전쟁 안 할 거라는 전쟁 안 할 보장, 것, 그리고 보상, 그리고 핵 건축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마. 제 보기에는 이 마지막 두 가지는 네. 협상할 때 쓰는 뽕하고 네. 이란이 원하는 거 뭐냐면 정전이에요, 휴전 아니에요. 근데 나테냐후가 원하는 거는 한다면 휴전이지 계속하자 지금. 네. 그러면 어쨌든 이 세 가지 요건을 미국이 들어줄까라는 것인데 세 가지 요건을 아 미국 보상을 어떻게 줘요? 그럼 보상 절대 안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이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의 목적이 핵 위협 방지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 소위 참수작전이라고도 많이들 표현하는데 이 정권의 교체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이란 측의 요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의 요구랑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이 사실 끝나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네. 전쟁이 오직 이란, 이스라엘, 미국 사이에 벌어지진 않았어요. 미국의 그 정통적인 중동 정책을 흔들릴 만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매년 걸프 국가들이 미국에다가 엄청난 돈을 갖다 부어요. 우리 보호해달라. 맨날 몇십조씩 돈을 줘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몇 조씩 돈을 받아요. 주지도 않아요. 근데 마치 중동에서 전쟁을 했을 때 미국이 그 아랍 국가들이랑 상의를 하진 않고 이스라엘이랑 상의를 하고 그리고 전쟁이 터져왔는데 아랍 국가들은 많이 보호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스라엘이랑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아랍 국가들이 앞으로 자기 이 안보 의식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의 위치가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아냐면 2015년 때쯤에도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좀 약간 흔들려가지고 2015년 아니었어요. 좀 더 시간이 흘러갔었는데 2017년 그때 이제 후티 반군하고 사우디가 싸웠어요. 그때 미국의 눈치를 봐가지고 결국 후티 반군이 와서 아람코를 내렸어요. 미국 보호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사우디가 깨달은 거예요. 아 미국으로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물론 지금 진중국가가 된 거 아닌데 예전에는 크게 좀 약간 교류가 없고 크게 대화도 하지 않았던 중국이랑 너무 친해지기 시작했고 중학교, 초등학교 때 한자 교육이 시작됐고 관광지에 가시면 아랍어, 영어, 중국어 있어요 이제. 그렇게 교류가 없는 나라인데 지금 매년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있어요 중국에. 그 정도의 해피닝이 이 정도의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 전쟁을 마무리를 했을 때 이 중동 아랍 동맹국들한테도 뭔가를 줘야 돼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란이 전쟁을 끝내주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 이란도 끝내고 싶은데 예. 휴전으로 끝나고 싶지 그러니까요. 않아요. 정전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싶어요. 서로의 요구가 중지점을 찾기가 어려운 수준이니까. 그리고 앞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도 생각했었던 게 트럼프가 후회하고 있거나 미국이 급하다는 사실을 이란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차라리 그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장기전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내려져요. 지금으로서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란이 그동안도 그랬지만 뭐 나 혼자 죽지 않는다 네. 하면서 주변국들을 공격도 많이 했단 네. 말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아랍에미리트의 뭐 바흐레인. 핵심 에너지 시설, 그죠? 예, 공격하고 그리고 앞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는 것은 결국 나토 국가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지금 이 전쟁의 정황이 마치
혼자 전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참전으로 이끌어지는 양상. 이미 지금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도 부글부글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란이 이런 거 시작했기 때문에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도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레바논도 지금 너무나 붙었고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시리아가 동원될 수도 있어요. 시리아가 동원되면 이라크 우리도 동원되겠다고 했어요. 네. 시리아를 막으려고. 야, 그러면 정말 이게 여러 국가들이 다 참전하는 양상으로 가면 그러면 또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더 장기화될 여지가 있는 네. 거거든요. 사실 러우 전쟁 처음 시작됐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뭐 이번 주 안에 끝나겠지 뭐. 아니 러우 전쟁 그나마 성공적인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장기화가 됐는데 다른 나라들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뭐 그럼, 예. 어느 정도 북한만 방어을 했는데 뭐 마치 폴란드나 벨라루스나 크게 좀 약간 뭘 안 했잖아요. 네. 그런 정면에서는 러우 전쟁은 성공적인 전쟁이에요.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러우 전쟁보다 더 장기화될 수도 있고 뭐 이 짧은 기간 안에 안 끝나버리면 장기화될 수도 있고 확전되는 양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확전되는 양상에 가장 우리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군사적으로 초강대국, 그러니까 이러한 진영의 초강대국이 중국, 러시아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굳이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지만 좀 그러니까 진중 성향이 있는 교수님들이 있으신데 네, 그 교수님들이 이제 마치 중국이 지금 예, 중개하려고 하고 네네. 이 경제 위기를 좀 약간 가라앉으려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중국 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지금. 아 이게 즐겁다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의 발목이 이란에 아, 빠져야 돼요. 아, 제가 그 몰랐는데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매주 가지고 가는 석유가 오히려 마지막 2주 안에 5%나 10% 정도 늘었대요. 네.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가요 지금은. 어차피 중국 배에다가 이란이 공격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국 보기에는 호르무즈 해협이든 말든 어차피 러시아도 있고 이 미국이 이란이라는 이 지역에다가 빠져야지 본인이 편해요. 이 한국에 있는 사드가 갔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서방 강국들의 적대국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진영에서 봤을 때, 뭐 두 팔만 있는 게 아니죠. 한 팔이 뭐 100개 있다 하면 소위 오른팔과 왼팔을 잘라낸다 하는 게 이 전쟁의 경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와 이란. 이란하고 베네수엘라는 중국이랑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없다. 너무 많이 국내에서 그렇게 부각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네. 중국 대사가 그게 좀 약간 사신을 보냈어요. 중국 정부가 네. 베네수엘라에. 네. 그 생포되기 몇 시간 전에는 중국에 왔던 그 대형 사신단이란 마두로는 만찬을 하고 네. 회담을 하고 이제 가서 찾는데 생포된 거예요. 예. 중국이 조금만 베네수엘에다가 크게 미련이 있었으면 미국에다가 야 어떻게 우리 사신을 거기 있어 그런 일을 하냐. 너무 많이 한국에서는 아 중국의 오른팔 왼팔 아 중국 이란 매니저가 없어도 돼요. 중국이 세계적인 백권국 아니에요. 지역적인 백권국이고. 네. 근데 이 지역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많이 봉쇄한 거예요. 네.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등등등. 그래서 지금 중국 보기에는 바닷가 쪽으로 빠질 틈이 없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이란 아니면 미얀마랑 그렇게 친해져요. 그 육로를 거기로 연결시켜주면 바다로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만이 오직 좀 약간 민족 독립뿐만 아니고 그냥 그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 하려면 미국이 입김이 너무 센데 미국이 빠져야지 대만을 쉽게 먹어요. 자, 그러면 아마도 우리 구독자분들도 네. 그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주장, 네. 그 주장과 반대로 이해를 하고 해 오셨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기존 언론에 바이어스 되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반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저희 채널이 이렇게 토론하는 채널이니까 그렇죠. 반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베네수엘라와 석유 개발 사업으로 굉장히 진중하게 엮여왔었고 네. 베네수엘라의 여러 석유 개발 사업에 이미 중국 자본이 들어왔었고 뭐 그 밖에도 그 대가로
베네수엘라 원유도 많이 받았지만 또 그 교역하는 지급 결제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많이 또 해왔었고, 그리고 또 역시 이란 같은 경우도 이란과 중국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왔었고, 이란산 원유를 최대 수입국으로서 수입을 많이 해주면서 그 지급 결제는 위안화로 해줘라라는 것을 요구해 왔었고, 소위 페트로달러라고 할 수 있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페트로 위안이라는 통화 패권 전쟁의 결에서 이란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서 작용해왔다. 이게 제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하면 이렇거든요. 근데 저 들으면서 너무 저렇게 웃음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러셨어요? 한국에서는 네. 이 국제 정치를 너무 내로남불로 봐요. 자, 봐봐요. 오른팔 왼팔. 자, 미국의 오른팔 왼팔하고 미국의 관계를 봅시다. 네. 무기를 막 갖다 주지요. 때로는 무기를 공짜로도 줘요. 이스라엘에다가 주는 무기를 돈을 안 받아요. 아, 미국이 말이죠. 예. 네. 왼팔, 오른팔이면 이 정도로 해야 되잖아요. 네네. 지금 베네수엘라가 중국하고 이란에다가 어떤 무기도 줬어 이때까지. 네. 제가 알기로는 중국, 이란에다가 몇 개 전투기만 줬어요. 그때 몇 개. 그러면 여기서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도가 뭐냐면 중국이 갖고 있는 팔이 한 100개 정도 된다. 네. 오른팔 왼팔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100개의 팔 중에 하나씩이지는 않을까. 중국한테는 팔이 없어요. 팔이 아예 없다. 중국이 미국 아니에요. 세계 백권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중국 보기에는 미국이 걔네들 잘 때렸어요? 그럼 걔네들 소기를 누구한테 팔지 못하는데 내가 가서 싸게 사야지. 왜냐면 내가 그 싸게 소기를 살 때는 미국이 나한테 뭐라고 못할 거예요. 왜냐면 나도 어느 정도 등치가 있어. 네. 근데 그 나라에 붙어있는 다른 나라들은 미국 쫄아가지고 못 사요. 이 정도 관계예요. 중국한테는 이란이 그렇게 오른팔이었으면 엄청나게 지원을 했어야 되고 뭐 방공 미사일도 설치시켰어야 되고 뭘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물론 아무것도 했다는 말도 좀 약간 틀린 거, 뭐 바이두의 GPS 시스템을 갖다 줬어요. 근데 이거 다 미국이 제발 좀 약간 이란이라는 이 지역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전쟁이 어느 정도 좀 균형 있게 있어야지 미국이 더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내가 더 세게 때리고. 오른팔 왼팔 팔이 없어요. 중국이 그렇게 팔이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 팔이 있으려면 세계 백권국이 돼야 돼요. 중국은 아직 세계 백권국 아니에요. 지역 백권국이에요. 그러면 제가 계속 반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이 체결하고 있는 통화 스와프, 체결국의 수보다 지금은 중국이 체결하고 있는 통화 스와프 체결국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 주도의 금융망을 스위프트망이라고 하는데 중국 주도의 새로운 금융망 CIPS가 거의 그에 대등한 수준으로 커졌어요. 그래서 이름 까먹었어요. 무슨 페이였는데 유니언페이라는 그 카드로도 자꾸 그걸 좀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예를 들면 한국이 미국의 오른팔이다, 일본이 미국의 오른팔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진영의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교류를 하는 진영의 나라들이 있듯이 중국 진영의 외교적, 경제적, 안보적인 결을 같이 하는 진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라고. 그냥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쫄래고 있는데 중국이 거기로 구멍들을 뚫으려고 한 거예요. 전혀 다른 비유네. 그러니까 마치 중국은 마치 북한처럼 그냥 혼자 고립된 나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북한만큼 고립되진 않죠. 그건 아니지만. 근데 중국이란 그 어느 나라도 제 보기엔 북한 말고는 완전히 이렇게 군사 동맹 재결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미국하고 일본, 그리고 미국하고 나토 회원국들을 갖고 있었던 그 군사 그 협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협정을 누구랑 했어요? 있어요? 죄송합니다. 없잖아요. 자, 그러면 저도 어쩌면 너무 이 서양 언론 외신에 바이어스 되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저도 지금 이 오해가 생겨요. 이렇다고 해서 중국이 위협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는 주장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위협적인 나라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진영이 안 맞아요. 왜냐면 공산주의라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그동안 그 오픈 시장,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다가 민주주의라 왔던 나라인데 이렇게 공산주의 나라가 이 정도 뜨는 거는 미국한테 일단은 문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경제가
위에서 이렇게 설계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통제에 있으니까 너무나 쉽게 어떤 기업이 끌 수도 있어요. 네. 제일 대표적인 거는 제가 맨날 쓰고 있는 카메라. 지금 DJI 네. 고프로를 이겨냈어요. 네. 이거는 중국에 있는 그 시장, 그 인구, 그리고 정부로부터의 그런 좀 약간 지원, 미국이 만들려고 하는 세계 시스템에 이거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배경이 없는 회사들이 너무 쉽게 떠가지고 세계적인 경제에다가 원래 세계적인 경제는 자본주의 시스템인데도 공산주의 기반이 있는 한 경제 시스템이 미국 입장에서는 암세포처럼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위협으로 느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타당한 입장이고 네. 일리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많은 나라들이랑 동맹 관계를 맺는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 왜냐면 틀렸다. 동맹을 하려면 협정이 있어야 돼요. 예. 무슨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네. 마치 미릭스를 하는데도 미릭스 안에 있는 인도랑 사이가 안 좋아요. 브릭스 안에서 그렇죠. 예. 실리적으로만 함께 하는 거죠. 브릭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오른팔 왼팔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마지막 반문을 하나 더 네.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네. 이렇게 어쩌면 외신 바이어스 되어 네.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여쭤볼게요. 지금의 이란 전쟁의 경과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통과하는 그 배의 개수가 원래는 한 하루에 100척 정도 되다가 네. 지금은 한 3척, 4척, 5척 요 정도가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줄였죠, 맞아요. 많이 줄였어요. 근데 통과하고 있는 배를 보니까 중국향 맞아요. 그리고 네. 이란배 네. 요 정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못 통과 못 하고 네. 있어요. 그럼 이것도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동맹적인 건 아니지만 통콜에 예, 돈 거래, 통거래. 경제적으로 서로 이권이 이권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결에서의 동맹국은 아니어도 동맹국적 어떤 진영 아래 있는 건 아니냐라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혹시 말씀하시겠습니까? 진영으로 어떻게 지금 하나의 신종 체제예요. 신종 체제에서는 공산주의는 하람이에요. 네, 돼지고기예요. 네. 이란에게는 공산주의는 돼지고기예요. 혁명이 더질 때는 후메이니가 이 말했어요. 네, 큰 사탄 미국, 작은 사탄 이스라엘, 병이 든 사탄 러시아 공산주의. 예, 정권 잡자마자 2만 명 공산주의자 젊은을 그냥 사형시켰어요. 네, 걔네들이 지금 반미 감정으로 같이 있는 거지. 네, 반미 감정, 반미 현상 맞아요. 없으면 같은 테이블에서 밥 먹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네.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반중 때문에 모인 거 아니고 그냥 자유주의, 민주주의 때문에 이 테이블에 앉아요. 네, 우리는 중국 없어도 미국이랑 같이 밥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같은 진영이에요. 네. 근데 이란하고 중국은 미국 없으면 같은 테이블에서 밥 먹을 애들이 아니에요. 좀 혹시 좀 정리가 좀 됩니다. 예.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가 마지막이었는데 마지막 질문 한번 더 드려볼게요. 그 관점에서 야 이거 참 어려운데요. 예. 적어도 마치 나쁜 놈이 나타나면 혹은 미국을 깡패 나쁜 놈으로 비유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다니다가 깡패가 쫙 오면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로 관계없던 사람들이 또 뭉칠 수 있잖아요. 뭉칠 수 있는 전략적으로. 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반미 감정 말씀하셨듯이 미국과 미국 우방국 진영이 이렇게 반미 감정을 키우게 만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걸 지경학적 분절화, 지오 이코노미컬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반미 감정을 부추길 미국 혹은 미국 진영의 이런 행보가 어쨌든 중국, 러시아, 이란, 브릭스 국가들 이들이 나름 전략적으로는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건 아니겠는가?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 마치 시진핑이 모디 총리와 악수하던 모습처럼 네. 그런 모습 아니 전략적인 관점에서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닐까?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뭐라 해야 되나 대인배가 돼야 되는데 중국의 행보를 보니까 그런 걸 안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앙골라도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거기 있는 공산주의 진영이 있는 독립 단체들이 앙골라를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시켜줬는데 네. 아직도 그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단일 정당제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왜냐면 두 번째 정당은 절대로 다수 정당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친중 국가였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이 너무 많이 갑질하다 보니까 그런 공산주의 진영이 있는 정당이 있는데도 최근에 와서 미국이랑 친해지고 있어요. 중국이 그런 걸 하려면 네. 거기 하나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중국이 지도자냐 러시아가 지도자냐 주도권의 문제가 있어요. 네. 이쪽 라인에서는 지도자가 뻔해요. 영국 아니고 미국이에요. 여기는 너무 정리가 됐어요. 네. 근데 거기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뭉치지 못해요. 네.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내부적으로는 예를 들면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로 무너뜨렸어요. 러시아는 중국은 공산주의예요. 이란이 신정체제예요. 네. 그래서 그 라인에 있는 나라들은 또 진영이 서로 안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함께하기가 어렵다. 네. 마치 이제 이 반죽이 이렇게 붙기가 네. 어렵다라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런 주제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기자님이 크루드족이시잖아요. 자, 이 크루드족을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네. 참전을 시키고 싶다라는 관점의 이야기가 이미 언론에 나왔는데요. 첫 주에 나왔어요. 그렇죠. 네. 나왔었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라고 보시는지, 미국에게 정말 참전을 요구받게 될 것인지, 그렇다고 정말 크루드족이 참전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장기화되면 투입될 거예요. 투입될 것이다. 장기화가 되면 네. 미군이 지상군으로 도입하게 되면 쿠르드족도 도입돼요. 크루드족하고 같이 같은 진영에서 싸울 것이다. 왜냐면 근데 그 쿠르드족 예. 단체들은 보시면 다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렇죠. 고말라 공산당이에요. 네. 나머지 정당들은 사회주의예요. 네. 근데 이제 이란에 있는 신종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 목표 아래서 미국하고 그 조직들이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미국의 지상군이 도입된다면, 안 되면 그 사람들 가면 그냥 자살 행위예요. 왜냐면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크루드족이 인구 규모는 쓸모가 없어요. 지금 전체 중동에서 4천만 명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3,4천만 명. 튀르키예에 있는 쿠르드족은 이란에 있는 쿠르드족에 대해서 크게 뭔가 좀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각 나라에 있는 쿠르드족은 각자 도생인데 네. 이번에 언급되는 쿠르드 민병대도 이라크,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 민병대가 아니고 이란에서 활동하다가 이란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라크에다가 캠프를 둔 이란 쿠르드족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혹시 그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몰라요. 한국어인데. 네. 그러니까 한때 팽당했다 이거예요. 아, 크루드족이. 예.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언급돼 그런 있어요.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시리아에서 같이 싸우자고 하고 우리는 같이 싸웠는데 네. 다음에 니네들은 우리가 싸웠던 IS 알카이다 그렇죠. 출신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히고 네. 다음에 그 사람한테 배팅 해가지고 우리한테 배신 때렸는데 지금도 네. 우리가 니네들 말을 믿고 가서 이란에서 싸우다가 예. 이란에서 괜찮은 니네들의 말을 들은 신정체제 사람을 거기 앉히고 난 다음에 네. 그 사람 우리한테 배신 때리면 니네들 우리를 그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공격하면 니네들 우리한테 배신 때리는 거 아니냐. 네. 불과 같은 해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크루드족 입장에서는 네. 기회가 된다면 이란에 공격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 이 왜 사람들 그런 겁니까? 이미 무장 단체예요. 네. 이 사람들은 이미 이 무장 단체 성립 그 목표가 이란 신정 체제가 힘을 빠지게 되면은 쳐들어가서 우리 지옥을 만들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란 미국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튀르키예 누구든 간에 누가 이란을 치면 네. 이제 지상군을 도입해가지고 이란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면 그 사람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 조직들의 단생 목표예요. 그렇죠. 영토를 확보하고 네, 싶은. 그건 이제 미국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지금 들어가라고 해요. 아니면 오케이 지금 멈춰 우리 이따가 같이 가자. 예. 그러면 미국이 예를 들면 지상군을 도입했다고 칩시다. 지상군을 도입했을 때 이제 쿠르드 애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쿠르드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미국이랑 같이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협력을 하면서 활동할 것인지 네. 아니면 쿠르드 애들이 알아서 움직일 것인지는 그 미국이 주는 약속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시리아에서 배신당했어요. 쿠르드 애들이 미국으로부터. 네. 근데 제가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미국이랑 상관없어요. 이란이 혼란에 빠지면 이란이 너무 힘들다. 제정신 차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 쿠르드 애들이 안에 들어가서 땡깡을 부리게 돼 있어요. 참 이 크루드족까지 참전하게 되는 양상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미국의 지상군 투입이 전제됐을 거라고 볼 수 있으니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데 이 경제적으로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건 인플레를 또 만들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은 합니다. 네. 근데 크루드족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미 이란이 그래 쳐들어와 봐라. 그러면 내가 선만 넘으면 쑥대밭 만들겠다. 뭐 이런 표현을 했었고 네.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크루드족의 참전을 뭐 축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공감한다라는 종류의 표현을 하다가 했었습니다. 지금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은 또 하지 말라고 하고. 자, 이런 경과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크루드족의 몰라요. 합의론으로서. 이거는 제가 애초에 얘기했잖아요. 지상군이 투입되면 그때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으로는 다 보류. 지금은 보류. 예. 왜냐하면 이란에 대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크루드족 혼자로서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3, 4천만이라고 할 뿐이지 실제 이란 크루드족 안에 있는 인구는 몇백만 명. 몇백만 명밖에 안 되고 그 중에 또 정말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아니 병사 그 수는 이란 더 안에 있는 쿠르드 애들 중에서 시아파들이 있고 신정 체제를 신봉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되게 이게 복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대섬하게 네. 마지막 질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뭐 너무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은 그러니까 지금의 중동 전쟁을 떠나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냥 본질적인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이란이라는 나라는 신정 체제 나라고 혁명에 의해서 생긴 나라고 혁명의 그 사람들 말로는 마지막 단계는 네. 예루살렘의 해방이에요. 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지금 침략받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가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겠다 아니고 네. 그 어느 이슬람 국가든 예루살렘을 관리하면만 된다. 그래야지 혁명이 이제 완료된 거다. 네. 이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보기에는 이란이나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란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네. 전쟁 말고도 이미 이란에 있는 신정 체제가 이제 히트를 치고 내리막길에 빠진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건들려다 보니까 연기될 뿐이에요. 이거 그냥 붕괴의 시간을 우리가 연기하고 있어요. 네.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은 싸울 수밖에 없는 싸움이 끝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종교적, 문화적, 민족적 어떤 특성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상황 하에 2026년에 이른바 중동 전쟁이 우리 세계 경제에 이제 딱 드리워졌고 특히 여기 지구본에 있는 이란 옆에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제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종전의 카드로서 다 너가 원하는 거 해줄게 대신 이건 나한테 내놔 할 만한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네, 국내 정치적으로 너무나 예리한 말씀하셨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왕 이 정도로 깨진 판에 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받고 예. 장기화해도 된다. 왜냐하면 장기화해 됐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이 본인한테 있으면 네. 그러면 세계적인 경제대가 크게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전제하에 장기화는 문제가 크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란 그 호르무즈 해협에 있었던 섬들이 미국의 새로운 타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 그 속내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말 그대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렇게 위협을 가한 다음에 뭔가에 얻어낼 수 있는 걸 얻어내고 그게 국내 정치적으로 좋은 명분으로 작용하고 그게 또 중간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그게 최선이라고 봤을 때 정말 실리적으로 정말 원하는 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혹시 지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호르무즈 해협 앞에 있었죠. 앞에 계셨어요. 어떻습니까? 저 그쪽 동네에 여러 번 갔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사람들 잘 모르긴 한데 네. 호르무즈 해협의 한편은 이란이잖아요. 저 아랍에미리트가 있는데 네네. 원래 여기까지는 아랍에미리트예요. 네. 근데 오만이 예전에 그 부분을 잘라 먹었어요. 아, 그래서 통제권은 이란하고 오만한테 있는데 그 땅인 오만의 월경지예요. 예. 그래서 오만에서 오만 본토에서 그쪽까지 가려면 중간 아랍에미리트 땅을 지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바닷가 길이 이렇게 쭉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저 오만도 몇 번 갔고 아랍에미리트도 한 26번 갔어요. 네. 저도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되면 이 지역에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재밌어요 그쪽 지역. 그러니까 저는 쿼타르 한번 갔었거든요. 아 카타르. 중동은. 옛날 네. 발음으로 하시네요. 과타르. 지금 카타르예요. 카타르 지금. 예전에는 과타르. 예. 설마 그리스도 히랍이라고 하시나요? 아유 발음 지적도 받고 오늘 많이. 발음 아니고 많이 예전에는 좀 약간 한자식으로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제가 쿼타르 이렇게. 네, 이집트는 애굽. 애굽 맞아요. 네. 애굽. 네, 이제 과타르 아닙니다. 카타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에 출애굽기예요. 네. 출애굽기. 애굽을 떠난다. 예, 엑시트에 해당하는 그 성구. 아이 재밌습니다. 참 이 중동 전쟁이라는 대주제가 우리 세계에 던져졌고 이 중동 전쟁의 경과와 그것이 미칠 영향을 들여다보는데 이 정황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떤 한쪽 정보에 바이어스 되어 있지 않았나. 저도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균형되게 저의 시각을 만드는데 주신 말씀이 참 참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 안에 1시간 쪼개서 이쪽 나와주셨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그냥 이런 전쟁의 정황을 판단하는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이나 인사. 여러분이 예. 제 말도 믿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언론의 말도 믿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보시고 왜냐하면 현재로서 너무 한쪽에서 기사들이 쏟아지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둘이 싸우면 내 말 믿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반사도 문제가 나왔을 때 고소하는 사람만 믿고 가서 재판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예, 그 고소 당하는 사람도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우리도 둘이 싸울 때는 양쪽 다 말을 좀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정확한 말씀 주셨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트럼프 대통령의 SNS만, 그걸 기반으로 한 기사만. 근데 이제 문제가 접근한다. 이런 거예요. 이란에 있는 정권이 우리 보기에는 상식적인 정권이 아니니까 굳이 이란의 입장을 들어야 되나라는 분위기가 되고 그건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이란의 입장을 얘기할 때는 너도 그 이란의 입장 너 신정체제 잔학생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예. 아니 나도 별로야. 아 별로세요? 나도 별론데. 예. 근데 너무 한쪽 얘기를 하면 예. 이 사건을 현실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팩트를 못 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산을 못 할 거고 계산을 못 하면 우리는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현실을 이해하려면 아무리 별로이더라도 그 사람의 말대로 들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우리 미래의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좋습니다. 아마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께 이 세상을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주는데 인사이트를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경제를 읽어나가고 이 세상의 변화를 읽어나가는데 오늘의 토론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